역부가 줄어들었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국내의 개미들이 미친듯이 입금을 하기 시작했나? 두 번째, 해외 매수세가 줄어들었다. 자, 미국의 6월달 출탄보고서 고용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구인이랑 이직이 모두 둔화가 됐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출탄보고서는 정확도가 사실 좀 조금 떨어진다는 거, 사실 좀 떨어지고 우리가 매달 초에 발표되는 실업률이랑 비노고용지표 그거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제임스 블라드 연준총재가 금리가 자금의 경제 상황에 비해 다소 높아 이번 회의에서 9월달 금리를 준비할 수 있다. 근데 제임스 블라드는 투표권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지. 어차피 지금 투표권이 있는 연준 위원들은 그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언론에 얘기를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고무적이죠. 뭐 9월달 금리나 좋은 얘기지. 자, 줄탄보고서 한번 봅시다. 노동시장. 이렇게 보시면 지금 노동시장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좋지는 않게 발표가 됐어요. 구인 건수가 743만 건.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하는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리고 5월달도 수치가 조정이 됐어요. 5만 7천 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 지표가 실제로는 사실 조금 더 떨어졌을 수도 있다. 5월보다는 27만 건이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고용지표는 점진적으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살짝 둔화가 된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올라갈 수 있겠죠. 금리 인하도. 자, 6월달 상품무역 적자 860억 달러, 한 달 새 10.8% 감소. 자, 이번에 미국의 6월달 미국의 상품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거든요. 5월달에 마이너스 964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860억 달러. 자,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가 줄었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품무역 적자가 줄었어. 자,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가 줄었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사실 나쁜 거긴 하죠. 우리가 나쁘다 좋다를 평가하기 전에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냐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상품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나쁜 거죠. 당연히 우리 국가는 수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야 되는 국가고 미국은 소비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은 상품무역 적자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우리가 상품무역 적자를 해야 되냐? 달러를 좀 약하게 가져가서 우리도 흑자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지 않겠니? 트럼프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따진다면 이거는 오케이. 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품무역 적자 낮춘다고 했더니 흑자로 기록한다고 했더니 줄었네? 근데 반대로 상품무역 적자가 줄었다는 건 수입도 수출도 둘 다 줄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게 수출이 0.6% 줄었고요. 수입이 4.2% 줄었어. 야, 트럼프 정부 말대로 무역 적자가 주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고자 하는 대로 되네? 근데 수입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소비도 줄었다는 거죠. 수입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비도 줄었다는 겁니다. 소비로 이루어져 있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다? 당연히 미국 GDP로는 좋게 나와요. 2% 후반대까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 이번에 2분기 GDP 있잖아요. 후반대까지 나올 수 있어. 근데 더 딥하게 들어가면 소비가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미국의 경제만 따졌을 때는 좋지 않다. 물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상품 그 무역 적자를 줄여서 그 액수를 갖고 다시 시장에 활발하게 풀어서 소비를 촉진시킨다. 그러면은 어쨌든 유동성이 돌고 도는 거니까.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썩 좋은 지표는 아니다. 한 달 새 10.8% 감소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요거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건 만약에 미국의 소비가 줄었다는 건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코스피 외인 기간 쌍끌이 매수에 3,250대 3전 7.2만 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머스크랑 얘기 나오면서 좀 좋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 나면 언제든지 익절하셔야 된다는 거. 오랜 기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죠. 오랜 기간. 우리가 항상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 해당 종목이든 그 지수가 어떤 이유들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지 상승했는지를 우리가 누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정부의 기대가 무슨 기대가 무슨 예상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장기간 지속이 될 수 없어요. 실제로 수출을 잘하거나 그럼 경제 성장률이 좋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장기간 갈 수 있다는 거. 그럼 내가 똑같은 돈을 갖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8월 1일부터 인도에 25% 관세랑 추가 벌금, 러시아 군사 장비, 에너지. 뭐 중국이랑 잘하고 있으니까 인도한테 세게 때릴 수 있죠. 만약에 중국이랑 부러졌어. 그러면 인도한테 세게 못하죠. 근데 지금 중국이랑 사이좋게 그래도 관세 유예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도 압박할 수 있겠죠. 그럼 인도도 이런 거시경제 상황이나 이런 글로벌 무역 상황들을 보면서 협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어. 전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 러시아 10일에서 10일 안에 휴전 안 하면 관세 유예 철회. 그래서 러시아한테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쟁 그만둬라. 안 두면 너네 우리 트럼프 정부의 수단을 보여줄게. 관세 올릴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계속 압박하고 또 러시아한테 물건 또 군사 장비랑 에너지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는
인도도 이런 애들 25% 추가 벌금 때린다. 압박하는 겁니다. 자, 미국, 중국의 러시아 원유 계속 사면 최대 500% 관세. 엄포. 계속 때리는 거예요. 때립니다. 미국 증시 최고점이고 채권 시장 채권 금리도 괜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때린다. 윽박 지른다. 시장도 듣지를 않죠. 그럴 땐 세게 나가는 겁니다. 자, 중국 항미 외치면서도 미국 관세 타결 모색. 보잉 대규모 발주하려 수요 조사. 중국의 항공사들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 발주 넣었다는 거예요. 수요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보잉한테 얼마나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중국도 미국과의 그 무역 협상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연준의 쿠글러 이사가 메파 쪽인데 이번 회의에 쿠글러 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대요. 그래도 투표권은 참여할 수 있지 않나? 투표권은? 그거는 모르겠네.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FOMC에서 발표하는 거 누가 하죠? 재밌는 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내일 연준 그 금리 동결 금리 인상 발표하니까. FOMC마다 우리 금리 내립니다. 금리 동결합니다. FOMC 성명서를 읽는 분들이 보통 누가 해요? 누가 하나요? 파월이 하죠? 파월이 누구예요? 연준 의장이죠. 사실 FOMC 회의에서 성명서 발표하는 거 연준 의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준 의장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투표를 결정합니다. FOMC에서 발표하는 거. 자, 그럼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거 얘기해 드려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의장을 안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롬 파월이 자리 앉고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연준 의원이 발표할 수 있어요. FOMC 성명서. 재밌죠? 회의는 참석 못하고 투표권은 사전 서면 투표로 가능합니다. 투표는 가능하지. 의원들이 이번 7월 31일 날 FOMC 성명서 파월 연준 의장이 하세요. 월러 이사가 하세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레임덕 시킨다는 거예요. 문의만 연준 의장이고 실제로 FOMC 성명서 발표도 그렇고 FOMC 연준에서 이런 영향력 끼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꽂아놓은 그분이 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자,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 3Q QRA 주목해야 1조 달러 이상 발행 예상. 재밌죠? 오늘 요거 멤버십 하면서 다뤘죠? 재밌습니다, 요거. 금리 인하 가능성 있어 보여요? 짱아님? 며칠 전까지만 하도 제가 30% 얘기 드렸었잖아. 그때는 반응이 안 좋던데? 근데 한번 봅시다. 오늘 될지 안 될지. 30% 베팅이잖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베팅한 방송 있어요? 채널이나? 우리만 30% 베팅했지. 물론 30%가 될 거냐는 그렇겠지만. 자, 미국의 재무 1차 QRA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1.6조 달러. 하반기에 많은 국채 발행이 있을 겁니다. 그거 우리가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1,530만 달러. 비트마인 주식 추매. 이더리움 베팅 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나는 이더리움 베팅 할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더리움 베팅 하겠다는 거예요. 자, 베이스 기반 토큰 발행 급증. 솔라나보다도 많아서.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요즘 여러분들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 베이스 체인의 생태계 얘네 알트코인들 조금 주춤하지 않아요? 우리 알트코인 불장 종결반 강의에도 베이스 체인 생태계 있잖아. 코인, 알트코인. 얘네들 좀 주춤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산 시장의 상승 순서는 항상 어떻다? 순차적으로 상승한다. 한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유동성이 솔라나도 때릴 수 있고 이더리움도 때릴 수 있고 베이스도 때릴 수 있고 BNB도 때릴 수 있는데 당연히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죠. 가장 최근에는 BNB, 바이낸스에서 에어드랍도 그렇고 바이낸스 알파 이런 것들 통해서 바이낸스 알트코인들이 잘 갔죠. 그러다가 솔라나로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베이스 체인 생태계 왜 안 가나요? 베이스 코인들 죽을 쓰네요. 힘을 못 쓰네요. 기다리세요, 제발. 기다리세요. 순서 온다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식이든 코인 투자든 진짜 단순해요, 여러분들.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산 상승 순서 차릴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왜 떨어져요? 왜 올라가요? 왜 못해요?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아예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섹터별로만 순환 매장이 아니라 어떻다? 체인별로도 순환 매장이다. 이번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순환 매장, 섹터별 순환 매장을 잘 인지를 하고 이걸 활용한다, 대입한다? 무조건 가져갑니다. 무조건. 자, 김치 프리미엄 0% 기록. 여푸가 깨졌네요. 요거는 살짝 어떤 시그널일까? 자, 김푸가 0%라는 건 좋지 않죠? 여푸가 깨졌다는 거고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세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도세가 살짝 더 높았다는 겁니다. 조금씩 개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 그렇진 않아요. 여푸가 줄어들었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국내의 개미들이 미친 듯이 입금을 하기 시작했나? 국내 개미 입금. 첫 번째. 반대로 두 번째, 해외 매수세가 줄어들었다.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 국내 개미들이 입금에 해당이 되려면 뭐가 그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냐면 암호화폐 가격들이 좋아야 돼요. 보통 상승장. 지금처럼 막 시들시들하고 거래량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알트코인도 올라가고 막 리플 다시 올라가고 비트이도 막 상승하고 이럴 때 김프로 전환이 되면 국내 개미들이 국장 던지고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구나 라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지금 여푸 깨졌다는 건 해외에서 거래소나 매수세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번에 해당될 수 있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저도 국내 개미들이 들어오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은 2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자, 7월달 동결하며 인하 시그널 가능성. 자,
여러분들 프리뷰 한번 드릴게요. 오늘 새벽 넘어가는 FOMC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 인하 하거나 혹은 동결. 대신 동결하면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거 긴축 종료하는지 혹은 앞으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이던스를 주는지 그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결하더라도 앞으로 금리 인하 가이던스 주면 시장은 롱. 만약에 동결한다 그럼 시장은 똑같이 행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 동결하고 향후 금리 인하 가이던스를 주는지 혹은 금리 인하 하는지 이 두 가지만 보자. 그리고 긴축 종료까지 간단하죠?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날 29일날 유입인데 이게 8천만 불 1억 5천만 불. 야, 너무 여름 휴가지만은 너무하다. 코인위시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도 시청자 수도 좀 너무하긴 한데 기간들 너네도 너무하다. 어떻게 이렇게 찔끔 사니? 다들 놀러 갔니? 라고 보시겠죠. 근데 이더리움 역시네요. 근데가 아니네. 25일까지 괜찮았어. 근데 28일날. 근데 29일날은 또 괜찮네. 오히려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지금 수요가, ETF 수요가 더 많다는 거. 자, 30일날 미국 GDP 발표됩니다. 예상치 2.4. 저도 이 정도 봐요. 좋게 나오면 2% 후반. 2% 중후반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속보치죠. 어차피 8월 말, 9월 말 잠정치, 확정치 그렇게 발표됩니다. 그래서 9월 말에 확정치 발표된다는 거. 자, 7월 31일 날 일본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 올릴 가능성은 낮죠. 지금 못 올려요. 쉽사리. 31일 날 연준 금리 결정이 있죠. 근원개인 소비 지출 발표될 거고 나쁘지 않을 겁니다. 괜찮은 거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넘기고 유로존 CPI 넘기고 8월 1일 비농업 실업률 보시면은 아마 비농업 살짝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실업률이 살짝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경기 침체로 간다 그게 아니라 이민자는 살짝 추방한 거 그 정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8월 12일 날 미국 CPI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9월 달 미국의 금리 인하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금리 인하가 성사가 되려면 8월 CPI, 9월 CPI 이 두 가지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두 가지 단계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사실 8월 달 근처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물가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14일 날 PPI도 중요합니다. 소매 판매 중요하겠죠? 연준 금리 결정 9월 19일. 이거 중요하죠.